김지수, 너 또 시작이야? 상담사가 뭔 헛소리를 했길래 이래? 헛소리가 아니야. 이제야 똑바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됐어. 똑바로 상황을 본다고 부모를 무시하는 게 정상이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선을 지키자는 거야. 이상한 건 오히려 너야. 마흔이 넘어서 엄마한테 용돈 받았으면서 당당하게 사는 게 그게 정상이니? 그리고 당신 이제 좀 혼자 일어나. 수아도 내년이면 초등학생이 되는데 딸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야, 김지수, 목소리 낮춰. 왜? 내가 뭘 잘못해서 목소리를 낮춰야 해? 정상적인 얘기하는데? 지수야,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이혼하자. 너 같은 여자랑은 못 살겠어. 그래, 좋아. 이혼하자.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리더였지만 집에서는 무능한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던 가정이 사실은 나를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들어보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딸 수아의 도시락을 준비해요. 정갈하게 밥을 담고 계란말이를 예쁘게 잘라 넣는 동안 거실에서는 남편 민수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밤새 게임을 하다가 이제야 아침을 먹고 자려는 모양이었어요. 마흔이 넘은 남자가 방탄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야, 수아 학교 데려다 줄 수 있어? 나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 자리를 뜰 수 없어. 내가 가버리면 우리 팀한테 민폐거든. 수아야, 학교 잘 다녀와. 민수는 딸의 얼굴도 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중요한 순간이라고 해봐야 온라인 게임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이었는데요. 더 이상 묻지 않고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데려다 줄게.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7살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이미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학교에 수아를 데려다 준 후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시어머니 윤정숙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바로 옆집에 사는 시어머니는 수시로 집에 와서 음식을 해놓고 가곤 했는데 오늘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 놨다.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먹어라. 문자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또 시작이었죠. 시어머니는 아들집이라는 생각에 언제든지 들락날락했습니다. 문자 한 통 없이 갑자기 나타나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당황스러웠거든요. 회사에 도착해서 회의실에서 기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팀원들은 제 체계적인 분석과 명확한 방향성에 감탄했고 상사는 역시 지수 팀장이야라며 엄지를 치켜세웠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인정받는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녁 6시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와 있었던 거죠. 순간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마주치는 게 너무 낯설고 어색했거든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지수야 왔니?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했다. 우리 민수가 입맛이 없다고 해서 미역국 좀 끓였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지만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와서 음식을 하고 있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고 있었고 엄마가 해준 음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죠. 어머니, 이제 저희도 마흔이 넘은 성인이에요. 밥은 저희가 알아서 해 먹을게요. 어머니 힘들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조심스럽게 말하자 남편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누가 부탁했나? 시어머니는 아들을 감싸듯 말했어요. 맞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우리 아들이 잘 먹어야 건강하잖니? 지수야, 내가 일하느라 바쁜 건 알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굶으면 되겠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를 수없이 반복해봤지만 결국 제가 나쁜 사람이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겼고 민수는 그런 엄마의 보살핌을 당연하게 여겼죠. 밤이 되어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했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게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제가 회사에서 돌아오니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네요. 지수야, 왔구나. 우리 민수가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줬다. 너도 같이 먹어라.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와서 음식을 해주고 있는데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매번 이렇게 오시면 안 되는데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면 좋겠어요. 뭔 소리냐? 아들 집에 엄마가 오는데 무슨 연락이 필요해? 지수야, 너 요즘 왜 이러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약간의 불쾌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민수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지수가 또 뭐라고 했어? 아니다. 그냥 미리 연락하라고 하더라. 지수야,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엄마가 해주는 거 고마워해야지. 왜 자꾸 트집을 잡아? 남편의 말에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트집이라니요. 기본적인 예의를 말하는 게 트집이라는 거예요? 트집이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집에 갈 때는 미리 연락하잖아. 다른 집이 뭐야? 여기는 우리 집이고 엄마는 가족이야. 나도 가족이잖아. 그런데 왜 내 의견은 무시해?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수야, 목소리 낮춰. 어른한테 그게 무슨 태도니?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어른한테 그게 뭔 태도냐니요. 저는 지금까지 충분히 예의를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예의를 지켜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힘들어요.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항상 누군가 와 있으니까요. 우리 아들이 혼자 있으면 제대로 못 먹잖니?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니? 제가 할게요. 그리고 시간도 많은데 민수 씨가 할 수도 있잖아요. 너는 일하느라 바쁘잖아. 그리고 요리도 잘 못하고. 할 기회를 줘야 요리 실력도 느는 거 아닌가요? 물론 시어머니만큼 요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언제 늘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하는 모든 게 부족해 보이나 봐요. 엄마 말이 맞아. 지수야, 엄마가 해주는 거 고마워해야지. 왜 자꾸 싫어하는 티를 내? 남편의 말이 결정타였어요. 고마워해야 한다니요. 저는 지금까지 충분히 고마워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좋아, 알겠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뿐이니까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시며 김치찌개를 그릇에 담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남편은 엄마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밤늦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남편은 다시 게임을 시작했고요.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제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이들이 잘못된 걸까요?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거의 매일 와서 음식을 해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와도 제 집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항상 시어머니가 만든 반찬으로 가득 찬 냉장고와
부엌에서 풍기는 낯선 냄새들 때문이었죠. 여보, 이제 정말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어.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저녁을 먹고 난 후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야, 왜 자꾸 그래? 엄마가 좋은 뜻으로 해주는 건데. 좋은 뜻이라는 건 알아. 하지만 우리도 독립한 가정이잖아. 내가 언제까지 눈치만 봐야 해? 눈치는 뭔 눈치야? 그냥 고마워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여전히 게임을 하면서 대충 대답했어요.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더라고요. 게임 좀 끄고 얘기해. 잠깐만.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매번 중요한 순간이야. 언제 한 번이라도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 있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아 엄마, 목소리 좀 낮춰. 수아 깬다. 수아는 이미 자고 있어. 그리고 내가 나한테 관심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 관심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지금 바쁘다고. 바쁘다고? 게임이 바쁜 일이야? 남편은 그제야 게임을 잠시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짜증만 느껴졌습니다. 수아 엄마,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생리전이야? 생리전이냐는 말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생리 탓으로 돌리다니요. 생리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문제? 엄마가 반찬해주는 게 문제야? 문제야. 우리 집인데 내가 주인 같은 느낌이 안 들어. 어머니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고, 그럼 엄마한테 직접 얘기해. 내가 말하면 내가 나를 지지해 줄 거야? 민수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 순간 저는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마음 상하게 하지는 말고 결국 어머니 편이네. 편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엄마가 몇십 년 동안 나를 키워주신 분인데 며느리가 와서 못 오게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 그럼 나는 몇 년 동안 내 아내인데 그러니까 서로 양보해야지. 양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이 대화가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제가 양보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알겠어. 내가 양보할게.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지수 조금만 참아. 엄마도 나이 드시면서 외로우신 거야. 남편은 다시 게임을 시작했어요.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해결된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결혼 초기에는 자상한 남편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어머니 편만 드는 걸까?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어요. 결혼해서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거든요. 결국 폭발하는 날이 왔어요. 그날은 제가 회사에서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낸 날이었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엎어져서 팀 전체가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와 있었던 거죠. 부엌에서는 설거지 소리가 들렸고 거실에서는 남편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기 늦었구나.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이 저녁을 못 먹었다고 해서 삼겹살 구워줬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수아 아빠가 저녁을 못 먹었다고요? 제가 늦는다고 미리 연락까지 했는데요. 여보, 내가 늦는다고 연락했잖아. 왜 혼자 못 먹어? 엄마가 해주신다고 하셔서. 남편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어머니, 저도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이렇게 매번 와서 해주시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하루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김지수,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지금 아내로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미리 연락 주시고 오셔주세요. 야, 김지수! 남편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기본적인 예의를 말하는 게 우리 엄마한테 예의가 뭐야? 가족인데. 나도 가족이야. 그런데
왜 내 의견은 무시해?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아들, 내가 문제구나. 며느라기야. 미안하다.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며느리 말이 맞다. 내가 너무 자주 왔나 보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답답했어요. 왜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엄마, 그게 아니에요. 지수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예민하다니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야. 결혼한 부부에게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잖아. 독립적인 공간. 그게 우리 엄마를 남 취급하는 거야? 남 취급이 아니라 선을 지키자는 거야. 경계. 이야, 김지수, 너 정말 이상해졌어. 남편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상하다니요. 정상적인 요구를 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가방을 챙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들, 엄마는 이제 가야겠다. 지수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집안은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만족해. 우리 엄마 기분 상하게 해서. 기분 상하게 하려던 게 아니야. 그냥 우리 가정의 룰을 정하자던 거야. 룰. 김지수, 너 원래 이런 여자였어. 내가 돈 못 번다고 우리 엄마도 무시하냐?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제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상황이 저를 변하게 만든 걸까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됐어요. 남편은 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정말로 연락 없이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제가 원했던 대로 된 것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는 왜 맨날 화나 있어?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이도 집안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아빠가 화난 게 아니야. 그냥 피곤한가 봐.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분명히 화가 나 있었고 그 화는 고스란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 전문가한테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어느 날 저녁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상담. 무슨 상담? 부부 상담 말이야. 우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보자.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상담까지 받을 정도야. 그냥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문제인데. 또 양보 얘기였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왜 항상 내가 양보해야 해? 내가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상황이 문제였던 거야. 무슨 상황? 우리 엄마가 와서 밥 해주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왜 몰라? 그럼 뭐가 문제야? 남편은 진짜로 모르는 것 같았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 게 문제야. 항상 어머니 편만 들잖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상식? 결혼한 부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게 상식이야. 독립적인 생활이 부모를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 똑같은 말의 반복이었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발 우리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나 혼자서는 더 이상 못하겠어. 나는 상담받을 이유가 없어. 문제는 내가 예민해진 거잖아. 문제는 우리 둘 다에게 있어. 그러니까 같이 받자. 남편은 싫어하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결국 동의했어요. 아마도 상담사가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첫 번째 상담은 일주일 후였어요. 상담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이 사람이 요즘 제 어머니를 무시해서요.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무시한다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독립된 가정을 위해 선을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선이요. 어떤 선을 말씀이신가요? 상담사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수시로 와서 음식을 해주세요.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 저희도 40이 넘었어요. 부모님 도움 없이 자립해야 될 나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부모님이 자식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남편분, 잠깐만요. 아내분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죠. 상담사가 남편을 제지했어요. 저는 미리 연락하고 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요. 지수 씨가 느끼시는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남편이 저를 지지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혼자 사는 것 같아요. 남편과 시어머니 집에 저 혼자 새들어 사는 기분이에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내가 너무 예민해졌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좋은 뜻으로 해주시는 건데. 좋은 뜻이라는 건 알지만 부부에게도 사생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담사의 말에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담이 계속될수록 저는 절망적인 사실을 깨달았어요. 남편은 끝까지 상담사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바보 같은 인간이었거든요. 민수 씨, 아내분이 요청하신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무리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나요?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로 300만 원이나 주시고 바쁜 며느리 대신해서 저녁밥까지 해주시는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어이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그건 고마운 일이지만 부부에게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프라이버시요? 가족한테 무슨 프라이버시예요? 상담사가 참을성 있게 설명해도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 씨, 경제활동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그건 원래 엄마가 커피숍을 차려주기로 했었는데 엄마 사정이 안 좋아져서 약속을 못 지키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백수로 있는 건 엄마 탓이에요. 엄마가 미안해서 생활비 주고 밥 해주시는 건데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남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수 씨가 상처받는 건 생각해 보셨나요? 상처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남편의 공감 능력은 정말 제로였어요. 상담사도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립성이요? 저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다면 민수 씨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셨나요? 그건 지금 취업이 어려워서요. 그리고 엄마가 미안해 하시는데 굳이 거절할 이유가 있나요? 남편은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상담사는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이해해달라고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말해보세요. 남편이 또 끼어들었어요. 민수 씨, 잠깐만요. 지수 씨 말씀을 들어보죠. 들을 게 뭐 있어요? 그냥 자기 맘대로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상담사는 포기한 듯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개별 상담을 해보죠.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 남편은 불만투성이었어요. 상담사가 편파적이야. 왜 자꾸 내 편만 들어? 편을 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본 거야. 객관적이라고?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 같던데.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대화하는 게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주 상담사는 저를 따로 불렀어요. 지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남편분 같은 분은 절대 안 바뀌어요. 정말요? 그리고 지수 씨 같이 똑똑한 사람이 왜 이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상담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상담사로서 이혼을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참고 살던가 못 참을 것 같다면 단단히 각오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수 씨가 선택하셔야 해요. 계속 이렇게 살 건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건지. 상담사의 충고는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상담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지수야, 왔구나. 오늘 상담 어땠어? 시어머니가 웃으며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 앞으로는 정말 미리 연락하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수야, 또 그 얘기야? 상담받고 와서 더 심해졌네. 심해진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남편이 게임을 멈추고 일어났어요. 김지수, 또 시작이야? 상담사가 뭔 헛소리를 했길래 이래? 헛소리가 아니야. 정상적인 얘기였어. 정상적이라고? 부모를 무시하는 게 정상적이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지키자는 거야. 경계, 김지수, 너 정말 이상해졌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너야. 40이 넘어서 엄마한테 용돈 받았으면서 당당하게 사는 게 이상한 거야.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야. 그리고 그건 엄마가 미안해서 주시는 거야. 미안해서 준다면 더 문제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내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 내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족 문제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제 좀 혼자 일어나. 수아도 내년이면 초등학생이 되는데 딸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김지수, 목소리 낮춰. 왜? 내가 뭔 잘못했어? 정상적인 얘기하는데?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얘들아, 그만해라. 내가 문제구나. 앞으로 안 올게.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지수 말이 맞다. 내가 너무 자주 왔나 보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어머니, 미안하지만 저도 한 가정의 주부예요. 제 공간이 필요해요. 야, 김지수, 남편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이제 독립해. 언제까지 어머니한테 의존할 거야? 의존이 뭐야? 도움 받는 거지. 도움이 아니라 의존이야. 40이 넘어서 엄마가 밥 해주고 용돈 주는 게 정상이야?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뭐라고? 이혼하자. 너 같은 여자랑은 못 살겠어. 저는 순간 놀랐지만 동시에 시원했어요. 좋아. 이혼하자. 뭐, 이번에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혼하자고 했잖아. 나도 그게 좋겠어. 너 진짜로? 응, 진짜로.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얘들아, 무슨 소리야? 수아는 어떡하고? 수아는 제가 키울게요. 내가 키운다고? 네, 제가 키우겠어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김지수, 너 진짜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참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끝이라는 생각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좋아. 이혼 서류 준비하자. 남편도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래, 준비하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남편도 저도 서로에게 미련이 없었거든요. 다만 수아 양육권 문제로 몇 번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양육비도 제대로 줄 능력이 없었거든요. 엄마,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 수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엄마랑 수아 둘이서. 아빠는 안 와? 아빠는 할머니랑 살 거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도 그동안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새 집은 회사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전세 자금은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온전히 저희만의 공간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엄마, 여기 너무 좋다. 수아가 방을 둘러보며 신나게 말했어요. 그치? 이제 우리 집이야.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물론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컸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어요. 지수 팀장, 축하해요. 부장으로 승진이에요. 상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네, 그동안 성과도 좋았고
리더십도 인정받았어요. 승진과 함께 연봉도 상당히 올랐어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수아를 키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집에 와서 수아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수아야, 엄마가 승진했어. 승진이 뭐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돈도 더 많이 받게 돼. 와, 그럼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응, 조금 더 기다리면 가능할 거야. 수아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니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수야,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뭘? 우리 다시 합칠 수 없을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혼자 사니까 외롭고 엄마도 자꾸 내 얘기를 해. 미안하지만 그럴 생각 없어. 지수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안 돼. 그때 나를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지금 내 삶을 맡기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정말 남이었습니다.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어봤어요. 엄마는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행복해. 엄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수아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수아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갈까? 좋아. 뭘 볼까? 수아가 고르고 싶어. 그래, 수아가 골라. 작은 대화였지만 너무 소중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대화조차 남편과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해야 했거든요. 밤에 수아가 잠든 후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나는 남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수아와 함께 자유롭게 당당하게